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빨리 주제로 넘어가죠. 네. 국민연금 이야기 또 네. 답답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답답한 이야기 전문, 나라 걱정 전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야, 이틀 연속으로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는 대충 어떤 구조인지는 알았는데 네. 어, 심화학습. 지금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배우면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죠. 그렇죠. 뭐 굉장히 돈 많다 그러던데. 올해 말에 1,000조 원 네. 네. 쌓입니다. 네. 안심해도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기금 질문 주셨는데 그 유튜브 올리신 거 보니까 제목이 한숨 나오는 국민연금이라고 달아주셔가지고 네. 저도 봤는데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예. 다하고 있는데 그런 기금이? 평가를 예. 받아서 예.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그러면 연금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그런 기조로 말씀드릴 거고요. 예. 이제 마침 기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 하기 전에 예. 제가 어저께 끝마무리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좀 바로 잡을 것 같아서 미리 네네. 말씀드릴게요. 예. 끝에 그 공무원연금 개혁해서 네. 재직 공무원들하고 신규하고 네. 좀 다른 속도로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차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정부안은 네. 그렇게 신규와 재직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였는데 네. 최종 국회 통과될 때는 그냥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공무원이 되시더라도 기존의 재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이제 그 변화된 동일한 기준으로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집단에 적용해서 차이는 없다. 차이는 없다. 그건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2015년의 개혁이었을 텐데 네. 2015년에 정년을 앞둔 공무원은 날벼락이었겠네요.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신규는 네. 이제 2016년에 가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무원 재직 앞으로 평생 공무원 재직 기간이 네. 새로운 공무원 연금법이 시스템을 적용되는 적용받는 거고, 거고. 예. 지금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은 공무원은 2년만 적용하는 2년 거고. 네, 동안. 그렇죠. 아. 지금까지의 한 거는 그거는 기간은 기존의 공무원 연금의 제도와 급여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네. 아. 남은 이용하지만. 재직 기간만 신규가 적용되는 알겠어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질문을 계속 하나만 더 드리면 앞으로도 국민연금 개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50세라고 쳐요.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50세에 국민연금 개혁이 된다면 50세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붙는 돈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내고 덜 받는 게 되겠지만 신규 제도가 지금까지 낸 거는 약속 지켜서 주기.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 국민연금은 과거에 네. 과거 이력에 낸 보험료가 당시의 소득 대체율로 계산해서 제 계좌에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사후에 그걸 바꾸게 되면 소급 적용이 돼서 그래서 모든 연금 개혁을 하면 그 개혁 이후 시점부터 신규 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알겠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 개혁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재직 공무원들은 음. 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더라도 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받진 않으셨죠. 젊은 사람들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젊은 그러네요. 사람들. 예. 어. 그런 면에서는 또 일정한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질문 질문이 뭐였지? 주신 기금. 예, 기금이 예. 1,000조 원이나 되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제가 오늘 요 한번 슬라이드 제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화면 제가 한번, 예. 예, 국민연금 있는 그대로 여기는 특히 이제 주신 질문이 기금이 핵심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기금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까 현 세대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데 우리의 책임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고요.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네. 아까 기금이 1,000조 원이나 있으니까 예. 기금이 1,000조 원은 뭐예요? 계속 자산운용 시장에서 기금을 쌓고 있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거든요. 10%.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대략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가입자가 낸 것 대비 받는 게 한 2배 된다. 그런데 내 보험료가 계속
수익을 만들 거니까 네. 결국은 조금 덜 내도 음. 수익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 아니냐 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1%만 수익을 더 내도 그렇죠. 몇 년치가 되는 왜냐하면 금액이라고 누적해서 계속 이제 네. 쌓일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수익비라는 건 낸 거의 현재 가치와 받는 것의 현재 가치의 비율인데 네. 당연히 국민연금 분석에서 어. 그 기금 수익이라든지 그 현재 가치의 변화를 감안을 하죠. 음. 그래서 보통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총액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할인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보통 임금 상승률로 할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로 할인하기도 해요. 네. 저기 수익률도 할인하기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예. 요게 제가 오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본 겁니다. 예. 2022년 1월 기준으로 1988년 여기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됐으니까 2022년까지 지금 34년이 흘렸죠. 예. 국민연금 기금이 만들어낸 수익이 무려 494조 500조가 돼요. 예. 그리고 평균 누적 수익률이 6.7%가 나옵니다. 예. 예. 밑에 잠깐 보시면 총 연금 보험료로 687조를 우리 가입자가 냈고 네. 요 687조의 보험료가 494조의 수익을 거뒀다. 수익을 거두니까 총 조성액은 1181조가 되고 네. 이제 기 연금으로 나간 게 267조가 돼서 예. 이제 작년 아. 올해 1월 기준으로 900조가 있는데 예. 이제 남은 11개월 동안 한 90조가 더 쌓여요. 네. 그래서 올해 말 이제 1000조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음. 이걸 보면 네. 우리가 700조를 냈어. 네. 그리고 여기가 500조의 수익을 만들어냈어. 예. 그렇지. 그러니까 한 절반만 내도 되는 거네. 어.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요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요거 이제 특히 이제 가입자 단체 분들하고 이 대화를 하게 되면 요걸 많이 오해하시는데 네. 제가 10년 전에 낸 10만 원의 보험료. 그럼 10년 전에는 제 예를 들면 제 소득이 100만 원이었어요. 예. 뭐 보험료율이 9%입니다만은 계산상 10%로 할게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의 10%인 당시 10만 원을 냈어요. 네. 그리고 그 10만 원이 이게 기금이니까 수익을 계속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지금 한 16만 원, 5만 원이 됐다고 네. 치죠. 예. 즉 5만 원이나 6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문제는 제가 은퇴할 때는 미래가 과거에 내가 보험료를 냈을 때의 과거 소득 기준으로 대체율을 계산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과거의 소득은 제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원이었지만 돼. 예. 이제 지금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30년이 예. 흘러서. 예, 예, 예. 그래서 500만 원 기준으로 40%를 계산해 줘야 돼요. 네. 따라서 뭐냐면 과거의 나의 소득이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상승률만큼 재평가해 줘야 됩니다. 지급할 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100만 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수익을 만들어냈듯이 예. 내 과거의 소득 100만 원도 은퇴 시점에 내 연금을 계산할 때는 임금 상승률만큼 이걸 올려줘요. 재평가한다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기금 수익을 많이 내면 당연히 재정에는 이제 안정 효과를 도움은 내게 되나. 되는데 예. 그 500조가 모두 다 순 재정 안정 효과로 가는 게 아니고 기금 수익 중에서 여기 봅니다. 네. 요 기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게 진한 파란색이 우리가 낸 보험료 전체 예. 현재 가치고 예. 전체 원이 받을 급여예요. 예. 그러니까 요만큼이 비잖아요. 예. 그래서 요 빈 거를 기금 수익이 다 채웠으면 좋겠지만 이 기금 수익 중에서 네. 임금 상승률까지는 요 급여 안에서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재평가 과정에서. 네. 그래서 순수 기금 연금 재정 안정하에 기여하는 몫은 기금 수익 중에서 임금 상승을 넘어서는 초과 수익이 기금 안정에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지 즉 앞에서 봤던 500조의 수익 모두가 순 재정 안정 효과가 아니고 알겠어요. 임금 상승만큼 거기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략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 보험료 수입이 전체 급여에서 부족한 게 여기 옅은 하늘색인데 예. 요게 이게 알겠어요. 얇은 초생달 정도의 알겠어요. 역할만 한다. 해놓은 거예요. 하게만 한다. 그래서 보통 야 500조의 수익이 있으니까 뭐 조금 덜 내도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에 요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 요겁니다. 연금 재정 계산할 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수익비를 뽑기 위해서 예. 낸 것의 전체 현재 가치, 받는 것의 전체 현재 가치. 예. 그러면 임금 상승률로 할인을 해요.
그러면 아까 기금 수익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기금 수익은 약간의 제도 요인이 아니거든요. 변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그 발표할 때는 임금 상승률로 할인한 걸 발표해요. 요게 평균 소득자가 1.8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것 대비 1.8배를 받는 제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위원장 저거 잘 이해를 조금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 1.8배라는 의미가 그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을 포함한 거다? 포함한 게 이거는 아니다? 임금 상승률로 할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의 효과까지 반영한 거. 반영해서 1.8배. 반영해서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1.8. 1.8배다. 예. 그래서 통상은 공적연금에서는 임금 상승률로 많이 할인을 해요. 예. 그래서 1.8배인데 제가 지난 어제 음. 정부가 국민연금 수익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다라고 제가 비판을 한 이유가 요건데요. 예. 사실은 요 임금 상승률로 할인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2.5배가 팩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옛날 구닥다리 분석인데 지금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예. 수명이 길어진 만큼 연금 수급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신규 가입자들은 25년을 받을 예정인데 예. 여기는 20년 받는 걸로만 옛날 기대 여명으로 계산한 거예요. 음. 근데 이게 1.8도 이에 따라 재정 안정화 강도가 강한데 2.5배라고 해버리면 네. 더욱더 강력한 재정 안정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률 할인하지 마. 기금 수익이 있으니까 기금 수익으로 할인하자. 그럼 기금 수익의 효과를 충분히 다 반영한 결과를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기금은 내 보험료가 만들어낸 수익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기금 수익으로 할인해도 2.2 정도가 나와요. 예, 그래서 아까 무려 500조 원의 기금 수익이 있지만 그것까지 반영을 하더라도 받을 것의 절반만 내는 게 현재 국민연금이다. 임금. 그럼 수익률이 충분치 않은 건가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연평균 6.7%? 예, 요 작년 발표된 거 보니까 한 10%. 작년엔 더 높았죠. 작년에 주식시장 좋았으니까 한 10% 이렇게 발표했던데 수익률이 좀 낮은 겁니까? 우리가? 그거는 사실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잘 운영하고 있다고 예. 얘기를 하고 요 6.76은 이제 1988년 이후에 누적 수익률인데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예.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또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워낙 높고 수익률도 높아가지고 그 예. 영향으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또 호황입니다만은 6.76은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다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수익을 염두에 두면 이제 고리스크, 고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어떤 여유자금을 투입하는 거라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게 공적 미래 예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그렇게 이렇게 나쁜 수익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신 걸 제가 이해한 바는 연 6.7%의 수익을 올리고는 있으나 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옛날 물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서 연 한 4% 정도는 저절로 좀 불어나야 똑같은 금액이다. 그렇죠. 임금만큼 불어나요. 임금이든 물가든 거의 그렇지. 같다고 생각하면 야,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연 4%씩은 더 늘어나야 똑같은 느낌이지. 그렇지. 그러니 6.7%를 굴리고 있어서 아주 고맙고 수고는 하는데 그게 내 느낌에 6.7만큼 늘어나고 있어서 뿌듯한 게 아니라 4% 정도는 당연히 늘어나야 내 느낌도 그 똑같은데 자리에 있는 거고. 2.7 정도를 좀 더 열심히 굴리고 있는 느낌이라서 맞아. 그 6.7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게 하나. 그리고 맞아요. 6.7을 굴리면 6.7만 줘야 되는데 음. 우리는 더 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그리고 점점 더 수명이 늘어나니까 받고 있는 돈이 많아져서 실제로는 우리가 6.7로만 굴렸으면 받았어야 될 돈보다 한 2배 정도 더 받고 있어요. 2.5배 또는 예. 2.2배. 예.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근데- 월급도 그렇잖아요. 월급도 새로운 연봉 그래 사장님이 3% 올려줄게 하면 사실 똑같은 거지. 올해 물가 상승률이 3%면 똑같은 거니까 6%로 올려줘야 한 3% 정도 올라간 거지.
그래. 알겠습니다. 고생해서 그래서 3%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물가보다는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예. 그래서 느낌으로 4%는 올려야지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받는 연금 급여 계산할 때 우리 연금 삼식에서 임금 상승률만큼 오른 금액으로 연금을 줘요. 실제로. 예. 그리고 그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재평가율, 즉 국민연금의 소득 상승률 그 예. 반영해 준 거 보면 그것도 누적 평균 기하 평균 수익률은 한 6% 나와요. 그것도 물론 이제 요거하고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제 기금액에 따라 그 수익률이 네. 미치는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 임금 상승률도 꽤 높았다. 따라서 기금 수익과 임금 상승의 차이만큼이 재정 안정화 효과를 반영하는데 그 몫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기금 수익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는 있는데 현실적이진 아니다. 않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6.7%로 굴리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앞으로도 똑같이 굴린다고 가정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안 붙고 어떤 적립식 펀드나 무슨 뭐 연금보험이나 하여튼 6.7%로 굴려주는 어떤 민간 상품에 가입한다. 그 대신 수수료 안 뗀다. 그 가정하면 제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에 국민연금은 2배 정도를 더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수익률을 율로 약속받고 국민연금이 아니고 민간에- 민간 펀드에다 줬다. 그러면 실제로 받는 최종 수령액은 국민연금보다는 절반 정도 받겠죠. 그러면 민간은 1을 주는데 그렇죠. 우리는 2.2를 그렇죠. 주고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 주는 1.1, 1.2만큼이 이제 미래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요걸 이제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를 꾸리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는 이제 고금리 고수익이었고요. 예. 앞으로는 기금 수익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예상하진 않더라고요 전문가분들께서.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아까 거 보면 여기 숫자 하나 가져왔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요번 그 4차 재정 예. 계산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앞으로 미래에 예. 기금 수익률은 평균 한 4.5% 정도 변수를 설정했고요. 예. 변수값을. 임금 상승률은 3.9%를 설정해서 이번에 돌린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요 4.5에서 3.9를 빼니까 뭐 단순 비교하면 한 0.6% 포인트 정도의 기금 수익이 재정 안정화로 가는 걸로 이번엔 재정 계산이 되는 겁니다. 0.6%. 그러니까 예, 얼마 안 이해됐어요. 된다. 그러니까 민간 재테크 상품에 굴렸으면 조금 전에 보여주신 표 다시 한번 볼까요? 동그란 원. 짙은 파랑색과 주황색을 더한 것만큼만 우리는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니까 급여 하늘색까지도 더 준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저 하늘색만큼 매번 빵꾸 나는 거 아니겠느냐? 빵꾸란 표현은 그렇지만 펑크 그럼. 예, 미래 예. 세대에게 예. 이제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줄 수 없는 하늘색만큼을 우리는 더 주고 있는데 저 하늘색의 면적과 짙은 파랑과 주황을 더한 면적이 거의 엇비슷해. 그러면 재정 균형이죠. 수지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균형이라고 볼 수 아니요, 있죠. 아니요. 하늘색 더 주는 하늘색이 예. 면적이 파랑색과 주황색을 더한 면적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반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1을 줘야 되는 걸 2를 계속 주고 있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예. 결국. 위원장님 저 표에는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가정은 없이 기금의 수익만 계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표는 무척 단순화시킨 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추가 변수들이 이제 핵심 변수만 반영한 거고요. 예. 급여는 우리가 처음에 연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물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또 물가 변수도 좀 들어가요. 예. 하지만 그건 좀 이제 부차적이어서 핵심 놓지 않았고 출산율은 네.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 미래에 가입자는 줄어들고 또 수명이 노인들 길어지니까 많아지고. 이제 수급자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 구성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수익비는 네. 한 가입자가 국민연금 안에 들어가면 예.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 내고 받는 비용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출산율은 이 원의 구조에서는 들어갈지 않아요? 독립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원들이 요게 한 사람의 원이라면 여러 개 모일 텐데 예.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면 이렇게 펑크가 난 많은 이 반쪽짜리가 미래에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후손에게 저만큼 미안함을 주고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설명에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이제 우리 평가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요 이제 마지막 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재정 계산 결과에 그 포물선 곡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에 예. 재정계산위원회가 결과를 내서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네. 2018년에는 670조인데 이제 2022년에 1000조가 되고 예. 더 늘어나요. 1800조까지. 음. 2041년까지 피크를 찍고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후반전으로 위치를 바꿔서 예. 수급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2041년 피크를 찍고 나서 소진 때까지 얼마 걸리나요? 16년 네. 만에 쫙 다 쓰고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기금이 없으니까 예. 네. 보험료로만 충당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초기에는 한 27%, 네. 더 시간이 가면 한 36%까지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월급에서 36%를 떼서 그걸 연금으로만 지급을 해야 된다. 살아있는 분들.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올해 그러니까 이게 5년에 한 번씩 재정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2023년이 제5차 재정 계산위원회고요. 예. 이제 올해 그 1년간 작업을 하거든요. 커미티가 구성이 될 텐데 예.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5차 재정 계산의 결과의 그래프는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보다 지금 인구가 훨씬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땡겨질 거고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이제 경제 변수와 인구 변수를 집어넣고 분석을 했더니 예. 이제 요 지금 4차 재정 계산 때는 수지 적자가 42년, 기금 소진이 57년이었는데 예. 이제 2년 전에 이제 여기 국민연금공단보다는 더 최근이죠. 한 거 보면 수지 적자는 2039년으로 3년 앞당겨지고 소지는 2055년으로 앞당겨지고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예산처 분석 결과를 보고 한 언론에서 예. 이제 자극적으로 카피를 뽑은 거예요. 1999년생은 네. 2055년부터 못 연금 받는다. 수급권을 갖게 되는데 마침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2055년에 소진되니까 예. 그때 이제 후세대가 보험료 많이 낸다는 얘기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쫙 제목을 뽑은 거죠. 그 이 국민연금 법에 예를 들면 기금이 빵꾸가 났어요. 이 개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기금이 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수생도 잘 안 되고 노인은 많아지고 그래서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법에 정부는 하여튼 국민연금 지급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가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논란 중에 하나예요. 예.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뭐 무상교육이나 아동수당이나 사실 복지 관련 법에 예. 국가가 보장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동에게 노인에게 지급한다로 끝나는데 예. 국민연금은 하여튼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니까 예. 2000년에 공무원연금이 이제 적자가 돼서 예. 2000년에 20년 전이죠 대략. 그래서 적자가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안하니까 법에 명시해달라.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지출의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부족액을 지금 정확한 문구 워딩은 아닙니다. 거의 예. 비슷합니다만은 그 공무원연금법에 비슷한 그 부족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연금의 예, 경우는 그래서 국가의 지급 보장 혹은 지급 부담이 문구로 명시가 돼 있어요. 돼 있고 예. 그래서 매년 뭐 한 2조 3조씩 지금 그 적자 정부 보전을 부담에. 해주고 예. 있고 국민연금은 지금은 기금은 많지만 이제 미래 소진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그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이 생기니까 이제 뭐 가입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요구를 해요. 공무원 연금처럼 국민연금법도 적자가 나면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네. 그 문구를 명시하라 그래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명시했다가 실제로 적자가 나는 그 시점에 법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줄 수가 없으니 우리는 못 주는 걸로 법을 바꾸자라고 하면 못 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걸 한참 요구해서 2012년인가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서 그 비슷한 조항이 들어갔어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네. 국가는 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국가 의무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국회에서. 결국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 단체 속에서는 고고고고를 갖고는 성이 안 찬다. 공무원 연금법처럼 부족하면 부담한다라는 문구로 집어넣어라라고 해서 그런 요구는 지금 계속 됐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 예.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방향은 밝혔어요. 그러나 그거 넣는다고 안심될 게 아니네요. 떨어지고 나면 못 주니까 그럼 왜 안 주냐? 법 위반이다 그러면 그때 2055년 국회가 그 법을 없앱시다. 어차피 못 지킬 법. 아니 근데 왜 그럴 수 있는 이것도 거잖아요. 여쭤보냐면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이 떨어져도 받아서 사실 보험금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보험료는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지급하는 것보다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부족한데 그럼 기금이 떨어질 때까지 기금으로 주고 떨어지면 걷어서 모자라는 거는 정부 세금으로 예, 재정으로 메운다. 예. 독일 같은 나라도 한 20%는 재정으로 메워서 다 지급한다.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기금이 떨어지면 물론 불편하지만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재정으로 메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책임이다. 예. 그래서 부족분을 가입자한테 다 보험료로 전가하지 말고 예. 가입자들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예.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또 많이 주장을 하세요. 예. 하고 이제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음, 일단 세금으로 충당할 그 규모가 너무 너무 크다. 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 들어가는 세금의 뭐라 그럴까요? 재분배 효과라 그럴까요? 예. 지금도 한 뭐 2조 6천억 3조씩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존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 재정의 사용이 그렇게 재정다운가?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연금 은퇴자분들은 전체 노인 중에서 최상위 분들인데 물론 약속된 급여를 이행하는 거긴 하지만 예. 재정에 사용해서 본다면 이런 재정은 좀 역진적일 수 있다 이거죠.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야지 그 국민연금의 부족분에 들어가는데 사실 상위 계층일수록 국민연금 혜택 순혜택이 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부족분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미래에도 예를 들면 기초연금도 재정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근데 기초연금은 일단 재분배 효과를 가진 재원이고 예. 근데 기초연금은 우리가 30년 40년 후에 기초연금이 얼마로 감당할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왜냐면 이제 그때 그 세대들이 세금을 낼 건데 예.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들이 그 규모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금 내는 거 미래 받을 거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네. 즉 국민연금의 그 부족분의 의사 결정자가 미래 세대가 아니고 우리예요. 네.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 그걸 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미래 애들한테 그걸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당하냐? 그 시점에서의 정치적 수용성이 문제예요. 우리가 연금 제도를 뒤로 물려주는 건 당시 제도들이 그 바통을 순조롭게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제도,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물론 그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효자여서 받아주면 그럴 수도 좋겠지만 있고. 혹시 틀어질 경우 이게 리스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안에서의 제도적 개혁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더 내고 일단 더 내자. 덜 받는지 어땠는지는 그때 수용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 다른데 예. 일단 돈 내자. 일단은 더 내야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요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네. 처음에 국민연금한테 미안하다.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네.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노인이 힘드니까 국민연금아 네. 더 줘 하고 있거든요. 음, 즉 소득 대체율을 더 올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도를 지경이에요. 미칠 거예요. 지금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지금 이 지경인데 어떻게 더 나한테 주냐? 더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인데요. 2005년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소득 보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후에 법정 연금이 두 개가 생겼거든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초연금, 퇴직연금. 예. 퇴직연금은 물론 다 적용되진 않고 1년 이상 고용되신 분들만 적용됩니다. 예. 퇴직연금이 있고 예.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도입돼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갈 예정이거든요. 예. 이게 다 법정 연금이에요. 네.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계층적 지위에 있으면 이게 부여되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부여될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연금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법정연금 삼총사다. 아, 저 세 개를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삼총사를 조합되느냐. 가지고 우리 노소득을 설계하자. 아. 근데 자꾸 국민연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보면 기초연금은 안에 아무래도 하위 계층한테 유리한 연금이고요. 예.
퇴직연금은 중상위 계층한테 유리한 연금이고 그렇죠. 국민연금은 조금 골고루 채 있는데 요 제가 그 면적을 요 하위 계층이고 상위 계층이어서 네. 실제로 계층이 받을 연금액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겁니다. 요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 계층은 나는 기초연금 못 받아. 예. 지금 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 못 받으니까 예. 이거 너무 억울해 할지 모르지만 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적용돼서 더 많이 받으시거든요.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하위 계층은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퇴직연금 못 받고 하니까 여기 또 거의 줘야 노후빈곤에 된다. 빠지는 거라서 이젠 계층별로 이 세 연금을 잘 조합해서 예. 네. 한번 가보자. 국민연금한테는 부담을 너무 주지 말고. 결론은 국민연금 보고 더 달라고는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네. 기초연금이나 미리미리 퇴직연금을 쌓아두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더 내는데 국민연금한테 내지 말고 퇴직연금한테 내라. 그래서 는 거 요거 제가 같군요. 개혁 방안을 예. 하나 그려왔습니다. 한번 예. 슬라이드를 결론을 좀 말씀해 보여주세요.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게 현행제도이거든요. 예. 퇴직연금인데 아직은 연금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네. 퇴직연금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은퇴할 때 적립금이 얼마 안 돼요. 이걸 매월 쪼개서 연금으로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은 필요해요. 10년 이상 지나면 이제 좀 쌓일 거고요. 그리고 네. 중간 해지는 좀 규제하고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고 40% 소득 대체율의 9% 기초연금 30만 원 있습니다. 예. 자, 요 세 가지 연금을 함께 개편하자라는 거고 예. 그럴 때 아무래도 가장 중심은 국민연금인데 예. 일부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를 감당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예. 소득 대체율은 40으로 가고 저는 보험료율은 뭐 18까지 가야 이론적으로는 수지 균형이지만 예. 뭐 사실 그렇게 가긴 어렵잖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리 가더라도 그래서 뭐 차기 정부에서는 한 9%를 한 12% 정도 3% 포인트 정도는 더 내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하고요. 네. 그 대신 하위 계층들은 보험료 인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특히 도시 지역 가입자들은. 그래서 도시 지역 가입자들은 지금 본인이 다 내고 있거든요. 직장 가입자 절반은 회사, 농어민 대략의 절반은 국가가 내고 있어요. 예. 도시의 지역 가입자들은 자영업자들? 9%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보험료 인상하면서 도시 지역 가입자들에게 절반 정도는 국가가 농어민에 준해서 지원하자. 예. 그러면 이분들도 들어올 거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소득 대체는 올리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내게 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법정 소득 대체를 올리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건 소득 대체율 5% 올리는 것보다는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금액이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주변 계층 중심으로 여러 가입 지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출산 크레딧, 예. 군인한테 주는 크레딧, 그다음에 실업자한테 주는 크레딧, 음. 그다음에 뭐 공익 활동에 주는 크레딧,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60세까지만 국민연금을 가입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예. 다른 나라들은 65세 혹은 그 이상까지 내거든요. 예. 지금 60에서 64세 연령대 고용률이 60%예요. 대부분 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또 가입 보험료로 받자. 그럼 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또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서 이런 음. 식으로 법정 소득 대체율 40을 45나 50으로 올리는 걸 건들지 않더라도 이 주변 예. 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지원책을 해서 음. 이 하위 계층의 국민연금 보장성을 좋게 하자는 거고 예. 이제 기초연금은 이것도 이제 앞으로 큰 쟁점인데 저는 지난 대선 때 유력 후보들이 다 40만 원 불렀거든요. 예. 지금 정치적으로 합의된 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 40만 원 올리는 거 좋다고 봅니다. 예, 그 어떤 분들 이제 걱정이 많으세요. 예. 이게 재정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세 가지 연금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 기초 보장의 연금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대부분의 연금액이 높아요. 한 2배 이상. 네. 그래서 기초연금이 우리가 익숙치 않고 빠르게 10만 원씩 오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예. 아직도 급여의 절대 수준은 외국보다 낮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차기 정부에서 개혁을 하면 일단 국민연금에서 약간의 숨통을 치우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은 빨리 연금 형태로 발전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지금 연금 개혁이 지금 못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예. 한번 새로운 하루를 찾는 그 첫 단추를 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하면 되는데 우리의 애초의 고민은 국민연금이 2060년쯤 되고 나면 펑크는 사라지고 펑크는 크게 나고 약속 지키려면 나중 세대가 많이 물어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내서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자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3% 정도를 더 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서구 나라들을 보더라도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반드시 보험료나 네. 대체율만 건드리진 않거든요. 음.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수단의 핵심이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2033년 기준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10년 후잖아요. 2030년, 40년대 되면 65세 이후 60대 후반부의 분들도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다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60대 후반에 계신 분들한테 어떠한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드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가면 당연히 전체 수급 기간이 줄어드니 예. 수익비가 낮아지는 거죠. 예,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늘려야 되겠죠. 예. 지금은 이제 용돈 연금이라고 불릴 만큼 연금액이 작은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65세, 67세까지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또 내는 기간도 좀 늘리면 또 연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종합 개혁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노동시장의 개혁의 다름 아니다라는 조금은 당위적이지만 결론에 더 오래 일하잖아요. 더 오래 일하자. 베이비붐 세대 한꺼번에 잔뜩 태어난 너희들, 우리 저희를 포함해서 뭐 이런 너희들은 하여튼 많이 태어난 것 죄야? 때문에 죄가 있고 그러니까 죄는 아니지만 아주 부담스러우니 그 세대들은 일도 해. 한 70세까지도 일해. 일해. 뭘 할지는 너희들이 고민해 봐야겠다. 보험료도 계속 내. 네. 그리고 많이 내. 그리고 게다가. 늦게 받고 하여튼 신세 많이 지고 가지 마. 그 얘기네요. 근데 아까 그래서 연금 개혁은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했는데 저는 더 나가서 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저는 사회구조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 60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하지 이게 좀 막막해지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상정하는 일자리는 경쟁 기반의 시장 일자리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그러한 일자리를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시장 바깥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지역사회 공동체가 층층 형성될수록 다양한 관계망에서 역할이 생기는 거고 즉 경쟁에 기반한 하드한 그런 경성 일자리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리 들어가더라도 네. 이 60대에 계신 분들은 협동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의 연성, 소프트 일자리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만들어내야 이거는 돼요. 꼭 연금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장에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시작은 재정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노동시장, 전체 지역사회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사회구조의 개혁까지 그랜드 청사진을 놓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 사회 구조 개혁안 논의하자.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거든요. 평일날 가야 되잖아요. 제 일과 시간에 한 3시간을 빼먹어요. 그 시간에 전 일하고 어느 정도 제가 비용을 지불하면 모시고 가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서비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만들어서 65세쯤 되는 분이 모시고 가면 딱 좋은데 그분이 창업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걸 네이버가 해주겠어요? 노인 그거 좀 수가 살짝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회적 욕구가 생겨요. 해보자는. 근데 그런 사회적 욕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식을 그 시스템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개발해 가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